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흔히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 공원, 서울의 명소죠. 그런데 이 마포구가 이곳의 출입 제한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음주객들의 소음과 악취에 따른 끊이지 않는 민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맥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정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6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에서 당선인들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한 강동구에서는 개발과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 목소리 들어봅니다. 민선구청장 선출 23년 만에 첫 진보구청장이 탄생한 강남구. 당선증 교부 자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번 주 성북구 일대에서 풍성한 문화 행사가 개최됩니다. 박물관과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성북동 문화재 야행과 유럽 단편 영화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에서조차 당선인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 후유증이 만만찮아 보입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선거 한 달 전까지 공천 갈등을 빚은 바른미래당. 논란의 시초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27.2%, 당 지지율인 11%보다 2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노원병은 그나마 선전한 축에 속합니다. 구청장 선거부터 서울시 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큰 표차로 패했습니다. 시의원 출신 2명, 구의원 출신 5명이 출마했지만 전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역 관계자는 노원구는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패배가 주는 충격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당제에 대한 회의감, 제3지대론의 공허함 등이 지역 조직을 휘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너진 당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지역위원장 등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구심점이 누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옛 국민의당 쪽 인사들은 여전히 안철수 전 의원을 신뢰하고 있지만 옛 바른정당 쪽 인사들은 이준석 위원장 중심으로 조직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미묘한 갈등을 빚은 바른미래당. 선거 후에도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선거 대패의 후유증을 극복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동구는 이번 지방선거로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된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만의 교체로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가운데 개발과 관련된 지역 현안도 많습니다. 새로운 강동구청장에게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타운 해제 이후 지역 발전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천호동. 이후 소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시도됐지만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았던 탓에 낙후된 주택과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오다시피 했습니다. 천호동 발전을 놓고 신임 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주민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천호사거리나 강동사거리 뭐 이런 데보다는 안쪽 부분은 약간 낙후돼 있잖아요.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도 발전할 것 같고. 지역 발전을 둘러싼 개발의 목소리는 고덕동에서도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로 포문을 연 9호선 4단계 사업과 용지 공급이 진행 중인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를 안착시켜 강동구를 이끌 성장 동력이 마련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조기에 완공해서 교통 지옥을 해소해 달라는 거,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반면 개발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재건축 중인 둔촌중앙 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교통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지역 개발과 함께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 역시 신임 구청장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신도시들이 많은데 그 많은 차량들이 통행함에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좀 혼잡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굵직한 개발 사업들로 도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강동구. 주민들의 시선은 신임 구청장이 어떤 추진력을 보일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중구에서는 서양호 당선인이 구청장의 이름을 올리며 7년 만에 진보 구청장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구정 운영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현 최창식 구청장의 3선을 저지하며 중구민의 선택을 받은 서양호 당선인. 구청사 리모델링 등 토목공사에 할당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주거, 복지, 교육의 3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동화동과 황학동, 신당동 등 중구 동부권에 아파트 지원 강화 등의 주거 지원을 약속합니다. 중구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 특히 명문 중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서 당선인은 중구 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해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명문 중고교를 유치하는 등 교육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공약 이행 방안으로 무엇보다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중앙 예산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요구가 높은 복지, 주거, 교육 문제, 즉 사람과 복지에 투자하는 구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구청장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잡고 이 중구를 다시 한번 예전의 서울시의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활시키는데 한편 민선 6기에 추진되던 일부 사업에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지난해 구청과 구의회 갈등으로 난항을 겪은 서소문공원 사업은 갈등의 쟁점이던 관리비 부담 주체를 중구가 아닌 서울시로 돌려 구 예산 타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기념공원 논란이 일었던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주차장을 제외하고 공원과 주민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 중단은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하는 의혹이 있는 그런 공원에 수백억의 혈세를 투입한다고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언론들 그리고 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라든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장으로의 첫 도전에 성공하며 구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서양호 당선인.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구정의 변화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자리 잡았던 강남구 역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서울시의원을 처음으로 배출했습니다. 이 당선증 교부식에 지혁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수 텃밭 강남구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꽂은 정순균 당선인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민선 구청장을 뽑은 지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처음 6명을 선출한 서울시 의원, 단 한 번도 없었던 민주당 시의원이 3명 배출됐습니다. 강남구 의회 역시 다수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23명으로 늘어났는데 민주당이 11명,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입니다. 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강남구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된 겁니다. 당을 떠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힘을 합칠 때는 힘을 합치고 또 서로 도울 때는 돕도록 제가 앞장서서 당선인들이 당선증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정순균 당선인은 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강남구 보건소 4층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구정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시 구 의원들은 해당 의회에 의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종로구에서는 현 구청장이 3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선 5, 6기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됐습니다. 청렴과 도시재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정 구청장의 민선 7기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민선 5,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종로구 수장을 맡게 된 김영종 종로구청장. 1995년 민선 1기 이후 최초로 종로구청장직 3선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그동안 이어온 종로구의 정책들을 민선 7기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공약은 청렴도. 열린 감사제도와 여성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지난 8년간 개선된 청렴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골목길 개선 사업을 하는 등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할 일이 많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 주민들께서 더 좀 꼭 마무리 잘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이외에도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재난 위험 시설을 보수하는 등 안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장애인 통합회관 건립, 창신동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복지 시설도 개선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과 재개발 해제 지역의 도시재생도 민선 7기 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정의당에서 첫 서울시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진보정당 출신으로는 8년 만으로 현직 승무원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당선된 시의원은 1급 장애인입니다. 모두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당 지지율 9.7%로 정의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이 된 권수정 당선인. 아시아나 승무원으로 1995년 입사 후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여성위원장 시절에는 여성 승무원 유니폼에 바지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4년간 여성 승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과 갑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기업의 폭력과 횡포에 굴하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 권수정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권 당선인은 진보정당 당선자로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두 양당 사이에서 배제된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 여성의 문제, 성소수자 문제,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중소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를 더 먼저 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은 김소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울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국가대표였지만 훈련 도중 다쳐 1급 척수장애를 갖게 된 김 당선인. 저는 사회의 약자가 되었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은 저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는 김 당선인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8대 송파구의회 의원도 확정됐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고 초선 의원에는 청년 의원도 탄생했습니다. 태윤형 기자입니다. 송파구의 기초의원 의석수는 모두 26석. 이번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5석, 자유한국당이 11석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7대 송파구 의회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11석에서 4석 늘었고 자유한국당은 12석에서 1석이 줄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 송파구 의회 의원에는 26명 가운데 16명이 초선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 중에는 30대 청년 의원 2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장환 당선인은 만 37세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만 33세로 구의원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이문재 당선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홍보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두 당선인 모두 젊은 피 수혈을 강조하며 직접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눈이 오는 날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의원이면 어떻고 주민이면 어떻고 일반 소시민이면 어떻습니까? 빗자루나 쓸바퀴라도 들고 엿가리라도 들고선 저희 집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팩이나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더 발로 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의회에 가면은 의원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의원 사무실에 앉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더 주민들이랑 소통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속에 마무리된 6.13 지방선거. 송파 구청장 선거에 이어 송파 구의원 선거에서도 그 분위기를 여실히 실감케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구도 지난 선거에 비해 민주당 의원 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시의원의 경우 한석 있었던 야당 의원까지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광역의원 자리는 모두 4석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명, 바른미래당은 1명이 서대문구 시의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이 4석을 모두 가져가며 서대문구에 파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시의원 3선에 성공한 조상호 신원철 의원과 구의원 의장을 지낸 김호진 후보, 정치 신인으로 시의원에 발을 내디딘 이승미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강세는 기초의원 선거인 구의원 선거에서도 눈에 띕니다. 서대문구의 기초의원 수는 모두 15명. 지난 구의회에서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의회가 구성된 것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9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이 당선됐습니다. 또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현역 의원 15명 중 12명이 새 얼굴로 물갈이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30살의 나이로 구의회 최연소 당선자가 된 바른미래당의 주이삭 후보와 내리 5선을 달성한 자유한국당의 홍길식 의원은 구의회의 신구 조화를 기대케 합니다. 민주당의 강세와 정치 신인들의 가세 속에 서대문구에 불어닥친 지각 변동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제27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가 어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종로구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모두 27건의 안건이 처리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문화지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종로구 보건소 숙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제8대 종로구의회는 7월 5일 개원식과 원구성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낮엔 덥지만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2번째 문화재 야행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번 주 성북에서는 유럽 영화제도 개막합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해왔고 각종 박물관이 모여있는 성북동.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야간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성북구립미술관과 한국가구박물관 등이 개방되며 이종석 별장과 최순호 옛집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옛돌 박물관을 배경으로 가족 뮤지컬 깨비깨비 돌도깨비가 공연되며 골목길 곳곳에선 전통 부채와 전통 서책 등을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전문 해설가와 함께 버스를 타거나 함께 걸으며 성북동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사전 예약은 성북동 야행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에서는 유럽 단편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23개국 22편의 단편 영화를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함께라서 좋아란 슬로건 아래 5개 섹션으로 나뉘어 영화가 상영됩니다. 또한 영화 감독과 배우, 유명 방송인이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영화 관람은 물론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성북구가 주최하는 유럽 단편 영화제는 올해로 6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강남구와 러시아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국무역협회는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서 가자 대한민국 월드컵 거리 응원을 진행합니다. 거리 응원은 지난 18일 스웨덴전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멕시코전과 27일 독일전까지 예선 3경기 모두 펼쳐집니다.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참가자 입장이 가능한 거리 응원은 3시간 전부터는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과 각종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봉은사역 사거리에서 삼성역 사거리 방향 580m 구간의 차량 통제 구간에는 메인 무대를 포함한 3개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됩니다. 광진구 중곡일동 주민센터에서 약초정원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약초정원은 중곡일동 주민센터에서 재배 중인 약초로 꾸민 체험학습장으로 주민센터 앞마당과 3층에 마련됐습니다. 약초정원에선 지난해 말 발화를 시작한 당귀와 감초 등 총 100여 종의 약초와 상추와 토마토 등 30여 종의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19일 열린 약초정원 개장식엔 주민 20여 명과 중곡동 어린이집 오나 50명이 방문해 약초의 종류와 효능, 실제 모습 등을 배우는 체험회장이 됐습니다. 한편 중곡일동은 약초마을을 표방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약초를 재배해 매년 약초축제를 열고 있고 올해 역시 다음 달 13일 약초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전국적으로 100만 표에 달했다고 합니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꼭 2배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서울시장 선거의 2.5배. 이쯤 되면 단순히 유권자의 실수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이든지 현행 교육감 선거의 개선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